안녕하세요. 난임 전문건사 라미라미입니다. 제가 난임병원에서 근무한 지는 한 15년 정도 됐는데요. 예. 근무하면서 많은 질문이 있으신데 그중에서도 과연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 직장을 그만두고 이 시험관하기에만 집중했을 때 임신 성공률이 더 높은가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어요. 네. 어 직장을 그만두고 이 시험관하기에만 집중해서 하셨을 때 성공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병행하면서 성공하시는 분 또한 많이 봤습니다.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면서 임신 시도를 하시는 분이 더 많으셨어요. 근데 정말로 그 업무하시는 게 정말 스트레스이고 너무 저기 몸도 힘들고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정말로 고민을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저는 이 직장의 이 소중한 직장, 지금까지 일궈내 놓은 그런 직장 생활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임신을 시도했으면 싶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요즘은 난임휴가라는 게 있어요. 대기업이나 아주 큰 기업에는 난임휴가라는 그런 복지가 잘 되어 있는데 대부분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난임휴가를 받기는 어려운 실정이에요. 난임휴가 안 받는 직장 다니시는 분이 거의 70-80% 이상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난임휴가가 없고 그리고 위에 상사를 의 눈치도 보면서 어 병원을 또 다니면서 혼자서 집에서 배주사는 맞아야 하지, 회사는 출근해야 하지,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 그리고 한 번에 성공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성공하지 않았다면 이거를 다시 반복해야 되는 스케줄이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고 난 회사를 그만둬야 하나? 이런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으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은 2021년 시험관하기 시술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고, 그리고 채취와 이식 스케줄이 언제인지를 알고 병원 가는 스케줄이 언제인지 알아서 직장 다니면서 성공하는 그런 꿀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스케줄 짜는 데 도움을 되고자 이 영상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는 시술이 어떤 시술이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시술이 이루어진지 알면 심리적으로 또 안정도 되고요. 그리고 자신만의 스케줄도 짤 수 있고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직장 다니면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는 분들 힘내시고요. 네. '회사를 그만둘까?'라는 생각이 있으셨다면 저는 포기하지 마시고 회사를 그만두지 마시고요. 네. 회사 다니면서 성공하셔서 출산 후가 육아휴직까지 회사에서 제공하는 그 근로복지 있잖아요. 그런 것을 어 다 혜택을 누리시면서 예쁜 아가 천사를 우리 가정의 예쁜 아가 천사를 만나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험관하기를 어 하신다고 한다면 병원에서 대충 설명은 들으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정확히 그 과정을 아셔야 실수 없이 난자 채취와 배아 이식을 하고 적절한 스케줄을 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험관하기 과정을 보면 먼저는 과배란 유도 주사를 맞아요. 이게 바로 자가 주사시거든요. 집에서 주사를 맞고 오시는 거죠. 그래서 주사는 대부분 한 11일 정도 맞으시거든요. 가베란 유도 주사를 맞으면 양쪽 난소에서 난자가 막 자라요. 원래 한 달에 한 번 하나씩 자라는데 막 7, 8개씩 막 자라요. 난자가 잘 자라면 난자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네, 난자 채취. 난자 채취는 병원에 오셔서 마취하에 이루어지고요. 난자를 채취하는 날 정액 채취도 하시면 됩니다. 같이 난자 채취와 정액 채취를 하면 정자와 난자 채취가 준비가 되면 이거를 수정이 들어갑니다. 정자랑 난자랑 수정을 시키죠. 수정시킨 거를 연구실에서 배양을 합니다. 3일 배양, 5일 배양 키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키운 배아를 자궁 안으로
이식을 하는 게 배아 이식의 단계입니다. 배아 이식을 할 때는 하나를 이식할 때도 있고 두 개를 이식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개 모두 이식한 배아가 두 개 모두 착상되면 쌍둥이 임신이시고요. 한 개만 착상이 되면 단태아 임신이 됩니다. 이게 바로 시험관하기의 과정입니다. 가베란 주사를 맞아서 난자를 키우고 키운 난자를 채취하고 정자랑 수정을 시켜서 자궁아에 다시 이식하는 것. 이게 시험관하기의 과정이고요. 그 다음 영상을 보면 그러면 시험관하기를 난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시험관하기 계획을 잡을 때 기준이 있어요. 기준. 시험관하기 계획을 잡을 때의 기준은 무조건 자신의 생리 시작일로 기준을 잡습니다. 네. 내 생리 일정이 굉장히 규칙적이신 분들은 스케줄을 잡기가 더 편하시겠죠? 난 30일 주기야, 28일 주기야. 그러면 내 생리가 시작한 날짜를 거의 대부분 가늠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생리 시작일로 계산을 하셔야 되시고 자기 생리 시작일로부터 2주 정도 되면 난자 채취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생리 시작 3일째부터 배주사를 맞으시고 생리 시작 3일째부터 채취할 때까지 배주사를 계속 맞아요. 그래서 약 11일 정도의 배주사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11일 동안 배주사를 맞으시고 난 다음에 난자가 성숙되면 난자 채취를 하는데 난자 채취는 마취를 해요. 마취.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 않아요. 예, 난자 채취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무서워하시는데 수면 내시경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마취하고 일어나면 난자 채취가 모두 끝나 있기 때문에 채취에 대한 통증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시고요. 그렇다면 난자 채취하는 날은 몇 시간 정도 병원에서 소요되느냐? 오전에 대부분 시술을 하시거든요. 한 8시부터 모든 병원들이 오전 8시부터 시술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8시, 9시, 10시, 11시, 4시 스케줄 시간이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그 채취하는 당일날은 병원에서 2-3시간 정도 있다가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2-3시간 정도 시간을 빼야 되겠구나 예상하시면 되시고요. 그렇게 채취하시고 난 다음에 5일에서 3일 후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3일 후 이식하시면 3일 배양이 되고요. 5일 후 이식하시면 5일 배양이 됩니다. 그리고 마취는 하지 않습니다. 마취 안 하고 이식이 들어가고요. 채취하시고 이식할 때까지는 병원에 내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취할 때 한 번 병원에 오시고요. 이식하실 때 병원에 한 번 오십니다. 그리고 난자 채취하시는 날은 남편분 오셔야 되시는 거 아시죠? 정액 채취하셔야 되시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난자 채취를 하시고도 출근하시는 분이 있고 이식하고도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정확하게 스케줄 짜는 방법을 더 세밀하게 알려드리면 시험관하게 하면 병원에 몇 번에 가나요? 라는 질문이 많이 있으셨는데 먼저 처음 1차 방문은 생리 시작하시고 2-3일째 내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생리 시작한 날로부터 계산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5월 1일 날 내가 생리를 시작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내가 병원을 가는 날은 5월 2일이나 5월 3일째에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처음 1차 방문하는 날은 그날은 회사 휴가를 쓰시는 게 좋아요. 왜 그러면 5월 1일 날 내가 생리를 시작해서 난 5월 3일 날 생리 3일째 5월 3일 날 병원에 갈 거야 한다고 해서 5월 3일 날 가시면 그날은 하는 일이 많아요. 일단은 교수님이나 원장님, 주치 선생님 만나셔서 상담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리고 난자를 키우는 그 난포를 키우는 배주사를 처방을 받으셔요. 그래서 내가 집에서 배주사를 하셔야 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주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을 받고 가요. 병원에서 간호사 선생님들께. 그렇기 때문에 배주사 설명도 들으셔야 되죠. 배주사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설명도 들으셔야 되죠. 그리고 동의서 설명을 또 들어요. 동의서가 한 장이 아닙니다. 한 10장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동의서 설명도 들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스케줄에 대해서도 뭐 질문도 하시고 하셔서 대부분 2시간 이상 병원에서
있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그 1차 처음 방문하는 날은 회사에 휴가를 쓸 수 있다면 연차, 대부분 연차 있으시잖아요. 난임 휴가는 안 되신다고 하면 연차가 있으시잖아요. 합당하게 나의 연차를 신청하셔 가지고 그날을 휴가를 내서 어 침착하게 배주사하는 방법도 잘 들으시고 편안하게 진료를 보시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래서 어 이제 1차 방문하시면 4일 동안 집에서 맞을 배주사를 받아 갖고 가요. 그런 일정한 시간에 매일매일 집에서 4일 동안 집에서 맞으시고, 그리고 2차 방문 스케줄은 내 생일로 7 일에서 8 일째 정도 내원합니다. 그래서 5월 1일 날 생리를 시작했다고 하면 어 5월 7일 날 대부분 병원을 많이 가시거든요. 그래서 5월 7일 날 생리 7 일째로 내 스케줄에 맞춰서 계산하셔서 이때쯤에 가신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때는 사실 휴가를 안 쓰셔도 돼요. 이날은 난자가 잘 자랐는지 초음파 체크하시고요. 그냥 약만 처방 받아서 오셔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걸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은 2차 방문은 모닝 진료나 아니면 야간 진료 하시면 되세요. 아니면 뭐 점심시간을 이용하셔도 되시고, 그렇게 하셔서 2차 방문 생리 시작 7일이나 2일째 내원하셔서는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맞을 주사약을 또 처방 받습니다. 그래서 2일간 또 배주사를 집에서 해고 3차 방문을 합니다. 4차 방문은 생리 내 생리 시작일로부터 9일째나 10일째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5월 1일 날 생리하셨다고 하시면 대부분 5월 9일 날 병원을 많이 오세요. 5월 9일 날 병원을 오시는데 이게 5월 9일 3차 방문 때는 대부분 주사약이 늘어나요. 그래서 주사 한 대를 맞으셨던 분들도 2대, 3대로 늘어나는 날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방문할 때보다는 3차 방문 때 주사 설명을 좀 더 듣긴 하지만 이때도 초음파를 보고 내가 맞을 약만 타서 집에 가시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날도 그냥 시간 야간 모닝 진료나 야간 진료 굳이 휴가를 내지 마시고 잠깐 진료를 보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출근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이제 약이 막 늘어나잖아요. 제가 늘어난다고 했죠. 하나에 맞았던 거 두 가지, 세 가지 늘어났는데 그거를 설명을 잘 못 들으시고 헷갈리실 수 있어요. 그럼 제 유튜브에 오시면 그 추가되는 약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렸거든요. 어려운 약에 대해서 약 설명 방법, 섞는 방법 해 놨어요. 그래서 오셔서 보시면 되시고요. 이날도 1 일째 하루 이틀 정도 집에서 배주사를 맞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4차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네 번째 방문하시는 날은 내 생리 시작 10 일째나 12 일째에서 생리 11 일째 5월 1일 날 생리 시작하셨으면 5월 11 일째에 방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날은 밤 주사를 처방을 받아요. 이거는 난폭 터트리는 주사신데요. 이 주사는 정말 내가 여태까지 매일매일 배주사에서 난포를 키웠잖아요. 이 난포의 주사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주사를 밤에 맞는 주사를 처방받는데 이 밤 주사를 잘 맞으셔야지 내 난자를 채취를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밤에 막 10시, 11시, 12시에 이렇게 주사 맞으시거든요. 이 주사를 굉장히 중요한 주사인데 이 주사 시간을 꼭 지키셔야 되시고요. 이 시간을 놓치거나 주사를 못 맞으시거나 이러면 난자 채취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중요한 주사이기 때문에 이 주사를 꼭 알람 맞추셔서 잘 맞으시고요. 그리고 이 밤 주사를 맞으시고 난 다음에 2일 있다가 채취를 해요. 그래서 5차 방문은 난자를 채취하는 날입니다. 중요한 날이죠. 난자를 채취하고 정액을 채취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은 꼭 휴가를 쓰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5차 방문할 때 5차 방문의 시기가 언제냐? 내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째나 14일째 그 사이에 되시기 때문에 대부분 5월 1일 날 생리를 시작한다고 하면 5월 13일째가 내 난자 채취일이라고 대략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난자 채취하시고 바로 출근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난자 채취하시는 날 잘 휴식을 취하시고 회복이 되셔야
정말 착상을 해야 하는 배아 이식날 컨디션이 베스트로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난자 채취하시고 난 다음에는 푹 쉬어서 몸을 회복하고 배아 이식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꼭 난자를 채취하는 날은 마취도 하고 목욕하시기 때문에 사실 업무하시는데도 좀 힘드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출근을 하셔도 되시오나 휴가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난자를 채취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방문인데 6번째 방문은 난자 채취하시고 3일에서 5일 후에 배아 이식을 하게 됩니다. 3일에서 5일 후에 배아 이식을 하게 되면 이날은 마취도 안 하고 배아 이식이 전혀 힘들지 않거든요. 한 1시간 정도 이식하시고 1시간 정도 쉬시고 그냥 귀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근무를 하시는 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몸에 힘들거나 그런 게 없으셔서 배아 이식하시고도 출근하셔서 일을 하실 수 있으나 저는 배아 이식하는 날도 휴가를 쓰시길 추천드립니다. 왜 그러면 배아를 이식하시고 난 다음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자연적으로 와요. 왜 그러면 몸에 이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긴장하게 되거든요. 몸에서 떨리잖아요. 배아가 나한테 들어온다는 그 타이밍 굉장히 나한테 처음으로 겪는 시간이고 이때 이식을 잘 됐을 때 이 배아가 착상이 돼야 임신이 성공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 몸적으로 긴장을 하시고요. 또 불안감도 있으세요. 그래서 배아 이식을 하시고 난 다음에는 이 배아가 또 흘러내릴 것 같은 불안감도 있으시고 괜히 이식하시고 난 다음에 아랫배가 찌릿찌릿하고 콕콕 찌르는 것 같고 좀 아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심리적 불안감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런 불안감을 갖고 근무를 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더 큰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근무하는 일이 전혀 앉아서 하는 그렇게 스트레스 받거나 힘든 일이 아닐지라도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다면 휴가를 내서 이식하시는 날은 맛있는 것도 드시고 푹 쉬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하시자면 내 연차를 사용하는 날은 한 3일 정도 3번 정도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요. 생리를 시작하셔서 1차 방문하는 날 이날은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했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설명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차 방문은 생리 3일째, 내 생리 이틀째나 3일째 내원하시는 날 휴가를 쓰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난자 채취하는 날 내 생리 시작일로부터 12일에서 14일 정도 그 사이에 난자 채취를 한다고 그랬죠. 그 채취하는 날도 휴가를 쓰시고요. 채취하시고 난 다음에 3일에서 5일 후에 배아 이식을 하시기 때문에 그날 6번째 방문하는 날도 어 연차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생리 시작 3일에서 11일간은 배주사를 난자를 키운다. 그리고 난자 채취 12일에서 14일 정도의 난자 채취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배아 이식을 하고 배아 이식을 하고 난 다음에 임신 확인은 이식 후 12일째 후에 내 임신 확인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총 생리 시작일로부터 30일 정도 딱 한 달이 걸리거든요. 시험관 나기는. 그래서 딱 한 달째 되는 날 나의 임신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내가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래서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스케줄은 보통의 스케줄이고요. 만약 난소 기능이 굉장히 떨어져 있거나 아니면 다낭산 난소 증후군으로 생리 주기가 뭐 40일, 50일, 60일 주기시라면 난자 채취가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또 빨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다음 질문을 또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거는 난자 채취한 난자 전자는 어떻게 수정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난자에 정자가 들어가서 이렇게 쑥 들어가서 수정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자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정자의 모양이 안 좋거나 정자가 좀 기능이 떨어지면 이 정자가 난자의 이 막을 뚫고 수정을 들어가질 못해요. 그래서 수정을 못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분이 정자가 좀 떨어지면 난, 난,
난자의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을 들어가기도 해요. 근데 이제 우리 시험관하기 할 때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이렇게 수정되는 것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어요. 예, 무조건 난자의 세포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이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자연 수정도 한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시고, 하지만 연구실에서 병원에서 난자의 세포 질내 정자 직접 주입술을 미세 수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를 들어가는 이유는요. 정자의 기능이 떨어져서 그러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난자의 생존율이 한 24시간 정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취되고 나면 난자의 노화가 시작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채취돼서 처리된 정자를 빨리 수정을 시켜야지 더 좋은 배아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런 보고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관하기 시술을 할 때는 미세 수정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건 정자의 기능이 굉장히 좋아도 난자의 질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난자의 질이 떨어질 경우에도 어, 미세 수정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어, 이 난자에다가 미세한 바늘로 직접 찔러서, 여기 정자가 있거든요. 바늘 안에 정자가 있습니다. 직접 찔러서 정자를 안에다가 넣어주고 이렇게 다시 나오는 시술이 미세 수정이에요. 굉장히 테크닉하고 미세한 시술이죠. 그래서 미세 수정은 어떻게 고난이도 시술이고요. 연구실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난자를 내가 만약에 8개 채취됐다고 하면 8개 모두 이렇게 찔러서 수정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세 수정을 많이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수정된 배아인데, 이렇게 미세 수정이 되고 난 다음엔 배아가 세포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수정 1일째의 모습이고요. 수정 2일째. 수정 3일째가 팔세포기로 세포가 나눠지는데, 이 세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라고 그래서 팔세포기인데, 이 수정 3일째에 이식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3일 배양이라고 하면 이렇게 3일 배양할 차에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5일 배양하면 포백이라고 하는데 5일째도 이식하긴 하지만 대부분 2일째도 해요. 이식은. 3일째 이식을 가장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 보조부화술이 무엇인가요? 보조부화술에 대해서 들으신 적이 있으실까요? 못 들으신 분이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 보조부화술이 보면 수정된 수정란이죠. 이 수정란에 이게 투명대예요. 이게 투명대거든요. 이 투명대가 너무 두껍고 어, 딱딱하거나 두꺼운 경우에는 이 막을 한꺼풀 벗겨줘요. 이 막을 한꺼풀 벗겨주는데, 그 벗겨주는 거는 이렇게 레이저처럼 이렇게 구멍을 이렇게 한번 레이저로 이렇게 구멍을 내거든요. 구멍을 이렇게 내가지고, 사실 착상을 할 때 착상의 기전을 보면 이 투명대 한꺼풀이 벗겨지면서 이 배아가 자궁으로 흘러들이면서 착상을 하게 합니다. 그게 착상의 신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막이 너무 두꺼우면 이게 배아가 착상되는데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이 보조부화술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반복적인 착상 장애, 뭐 좋은 배아를 이식해도 착상이 잘 안 될 때라고 써 있긴 하지만, 일단은 착상이 잘 실패가 되면 이 보조부화술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부화술을 저한테 설명을 듣고 보조부화술이 들어가고 싶으시면 담당 주치 선생님께 보조부화술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그리고 원하신다고 얘기하면 예, 보조부화술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배아 이식이 이렇게 보조 부화를 하면서 배아 이식을 하는데요. 배아 이식은 마취를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지도 않아요. 그래서 긴 카테터로 자궁 안에 배아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아를 넣어주는 시술이기 때문에 대부분 시술 10분 안에 끝나고요. 그리고 한 좀 쉬셨다가 1시간 안에 귀가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휴식하고 귀가하시게 되는데, 이 착상 배아에 이식할 수 있는 개수가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저희 병원에서 마음대로 막 개수 만들어서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35세 미만은 어, 두 저기
2일에서 4일 배양은 2개, 5일 배양은 1개만 이식하거든요. 근데 나는 쌍둥이를 너무 원해. 나는 한 번에 쌍둥이를 키우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요즘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쌍둥이 원하시면, 근데 난 35세 미만이야 하면 원장님한테 그 주치의 선생님께 꼭 얘기하셔야 되세요. 저 쌍둥이 원합니다 하셔야지 2일에서 4일 배양 차에 배양을 해서 2개를 이식합니다. 안 그러면 5일 배양까지 만약에 간다면 1개밖에 이식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그거 미리 얘기하시면 좋으시고요. 35세 이상은 뭐 3개에서 2개, 이거는 35세 이상이시면 개수가 넉넉하시기 때문에 크게 쌍둥이 임신하는데 문제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이제 팁을 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직장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쉬시고 이 시험관하기 시술을 하시는 분보다는 직장을 다니시면 어 굉장히 바쁘고 정신없거든요. 그리고 배아 이식하고 난 다음에 먹는 약이랑 질정이나 주사를 챙겨 드리거든요. 이거 챙기는 게, 먹는 약이랑 질정 챙기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정말 정신없거든요. 쉽게 약이 많으신 분들은 3-4가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줄을 잘 지키시는 게 착상에 정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질정을 하루에 3번 쓰시는 분들도 있고 2번 쓰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럼 3번 쓰시면 8시간 간격을 유지하셔서 규칙적으로 꼭 사용하시는 게 혈중 농도에 굉장히 좋으시고요. 하루에 2번 누신다면 12시간 유지하세요. 12시간 간격. 아침에 9시에 누시면 밤 9시에 누셔서 이 시간을 꼭 알람 누셔서 규칙적으로 누셔서 혈중 농도를 잘 유지하시는 게 이 착상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게스테론 질정 잘 유지하시고, 그리고 또 주사 맞으시는 분이 있거든요. 엉덩이 주사, 돌 주사. 이 주사 맞으시는 분들은 내가 오전에 항상 주사를 맞으셨다, 그러면 오전에 계속 주사가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오전에 맞았다, 저녁에 맞았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 혈중 농도가 떨어지면서 별로 이렇게 착상에 좋은 영향을 미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시간에 질정과 주사를 하시는 것, 그리고 처방받는 먹는 약 또한 일정한 시간에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것, 이것이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한 약들 잘 드시면 되시고요. 잘 질정 잘 사용하시면 되시고, 모든 분들 직장 다니시면서, 네, 시험관하기 하시면서 한 방에 시험관하기 1차에 다 성공되시길 바라고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